산모교실이 출산용품이잖아요. 공부해보고 또 만져보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먼저 제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지톡톡 산모교실을 진행하게 된 송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입히기부터 보겠습니다. 입히기 항목을 쭉 보면은 배냇저고리, 뭐 모자, 손싸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기 이전에 일단 신생아 의류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오가닉 소재를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 피부가 되게 민감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원단을 써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가닉 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충해 약하고 화학 제품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원단 자체가 좀 비싸요. 아이가 좀 자라면서는 일반 코튼을 써도 되는데 신생아 때는 오가닉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전부 다 오가닉 소재의 원단들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배냇저고리부터 우리가 볼 거예요. 제가 쇼핑백에다가 참가만 하셔도 가져가는 배냇저고리하고, 한번 보세요. 모자하고 다 들어있죠. 그거를 다 오가닉 소재로 드렸습니다. 배냇저고리는 태어나서 한 달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5장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너무 많이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아이가 몇 시간만 자면 온몸이 다 젖고 또 모유 먹다 흘리고 분유 먹다 흘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 장은 있어야 되겠죠. 배냇저고리의 특징은 쉽게 갈아입힐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는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저귀를 쉽게 찰 수 있게끔 해서 속사개나 겉사개, 이불 같은 걸로 덮고 있다가 기저귀는 쉽게 갈 수 있게끔 돼 있고, 갈아입히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앞에 손싸개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아이 손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싸개 기능도 같이 있어서 아이가 자기 얼굴을 뭐 긁거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손싸개 형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냇저고리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생아 모자를 볼 거예요. 신생아 모자입니다. 엄청 귀엽죠. 이 모자는 우리 아이가 머리카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외출을 할 때 예쁘게 보이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체온 조절이에요. 우리 아이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꼭 실내에서도 모자를 씌우고요. 또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요. 재우면. 그러면 금방금방 빨아야 되니까 잘 말릴 수 있게끔 돼 있고, 고리가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 장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역시 오가닉 소재고요. 그다음에 이게 뭘까요? 속사개라고 하는 거죠. 속사개. 속사개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우리 아이 머리. 이렇게 해서 모자 형식으로 머리를 덮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속사개가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태어나다 보니까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본인 동작에 놀라서 깨고 그러기 때문에 손발을 꼭 엄마 뱃속처럼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 4-5장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체크를 해놨어요. 나중에는 아이가 컸을 때 속사개를 뭐 베개라든지 그다음에 이불 요 위에다가도 깔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손싸개 있어요. 손싸개. 아까 배냇저고리에서 사용했다시피 배냇저고리 외에도 따로 손싸개가 이렇게 있죠. 엄청 귀엽죠. 네, 이렇게. 요건 뭘까요? 발사계. 누가 봐도 발사계 같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작게 태어나지만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손싸개, 발사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체온 조절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3개 정도 했고요. 발사계는 한 2개 정도. 3개월 미만에는 외출이 잦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체온 조절하는 정도로 손싸개, 발사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제손수건이죠. 가제손수건은 대략 한 30장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우리 아이들 뭐 베개에다 올려놔도 되고, 턱받이에다 대용으로 쓰셔도 되고, 뭐 입 주변, 또 엉덩이, 뭐 땀 나는 곳, 머리 닦이는 곳, 모든 것이 다 요 손수건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제손수건은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품들을 뭐 구매하거나 뭐 할 때 더 받고, 선물 받을 때, 옷 받을 때도 추가로 받고, 부족하면 추가로도 구매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유롭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좀 커도 목에다가 계속 싸서 침바지식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전 수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생아 양말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신생아인 경우에는 거의 외출이 잦지도 않고 아이가 뭐 서 있지도 않기 때문에 손싸개 발싸개 대용을 해도 되고요. 양말은 하나 정도나 2-3개 정도 이하로 있어도 된다. 많이는 필요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턱바지죠, 턱바지. 이거는 워낙 손수건으로 대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외출하거나 또 필요할 때는 이런 걸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예쁘니까 몇 개 정도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금방 해놨는데 금방 흘리고 또 빨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니까 손수건 같은 걸로 가전 손수건 같은 거 대용으로 하면서 같이 쓰시면 바로바로 빠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덜 빨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거. 여기 똑딱이가 있어서 쉽게 빨리고요. 역시 오가닉 소재고요. 아이들이 또 물고 빨고 하니까 오가닉 소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기 네이는 이렇게죠. 아기 네이하고 바디슈트하고 우주복 이 3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아기 네이죠, 네이는 위아래 이렇게 상하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디슈트는 하의가 있지만 이렇게 터져 있는 거야. 쉽게 집에서 기저귀를 가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네이는 외출도 해도 되고 집안에서 아무래도 좀 추운 날씨가 좀 추울 때는 보온을 할 때는 아무래도 바지를 입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고, 이렇게 투피스 형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 움직이고 하면 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복은 앞이나 등이나 배가 나올 염려가 없죠. 그래서 우주복은 그런 또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다 트임이 돼 있어요. 이렇게 트임이 돼가지고 쉽게 기저귀를 갈 수 있게끔 된 우주복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기 네이는 한 3벌 정도 체크를 해놨고요. 바디슈트야말로 정말 집에서 매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건 한 5벌, 그리고 우주복은 한 2-3벌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라이프 패턴에 맞춰서 좀 외출이 작거나 그러면 좀 더 한두 벌 더 구매하시면 되고, 집에 자주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바디슈트 같은 거 여러 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입히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량 잘 체크하셔가지고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많이 사면은 남을 수가 있으니까 부족하지 않게끔만 사신 다음에 써보시고 내가 2-3벌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추가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식기기 항목을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먼저 아기 욕조에 대해서 볼 거죠. 아기 욕조는 제가 2개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기 욕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닥이 아이가 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신생아 시기에도 앉으면은 자동적으로 엉덩이하고 등하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 욕조는 가장 편하게 하시려면 목욕용 따로, 헹굼용 따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탕 온도를 맞춰 놓고 이쪽에서 목욕해서 거품 다 내고 헹굴 때 이쪽으로 옮기시면 바로 아이가 기다리는 시간 없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통 아이 목욕 온도가 몇 도 정도죠? 38도에서 한 40도 정도로 하시면 되고, 헹굴 때 좀 더 따뜻하게 하시면 돼요. 헹굴 때. 저는 큰애가 23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아이를 목욕을 시킬 때 난리 났어요. 장모님 출동하고 막 목욕시키고 나니까 저희 와이프랑 저랑 장모님 셋 다 젖었어, 옷이. 어떻게 안 할지 몰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만한 달아야 했거든, 집에다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목이 보면 베이비 샴푸라고 나와요. 올인원 제품이 있고 그냥 순수한 샴푸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모발이 그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샴푸를 해서 헤어를 세척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신생아 때는 올인원이라는 걸 해요. 올인원. 그게 이런 겁니다. 올인원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면 모발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는 이렇게 모발 샴푸를 따로 쓰시고 바디 워시로 쓰시거나 올인원 제품으로 바디를 계속 쓰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만 일단 구매하시고
나중에 모자르면 뭐 브랜드를 바꿔서 하시든 추가 구매하시든 하면 될 것 같고요. 다 아이를 씻기고 나면 바로 아이를 감싸야 되는데 이 목욕 타올의 장점이 당연히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타올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부드러운 원단이고 반부 소재예요. 그래서 아이는 피부 자국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원단으로 만든 목욕 타올, 목욕 끝나고 쓸 수 있는 타올, 이걸로 아이를 순식간에 감싸주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지가 않겠죠. 예, 아이가 체온도 조절이 되고요. 그렇게 안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욕 타올이 이렇게 필요하다. 한 3개 정도 써보시고 나는 좀 자주 필요하다, 이걸로 많이 쓴다 그러면 한 5개 정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타올은 일반 세수할 때, 세면할 때, 손발 닦을 때 쓰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 손발 닦이고 얼굴 닦이고 뭐 묻은 데 닦이고 하는 일반 타올이죠. 아주 큰 대형 타올은 한 3-4개 정도, 3개 정도, 요건 4-5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베이비 크림 로션입니다. 네, 이런 로션을 통해 가지고 신생아 피부 장벽 강화 크림, 태어난 첫날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신생아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제품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크림 다음에 수딩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수딩 크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른다기보다는 자기 전에 좀 바른다든지 뭐 트러블이 있는 부분을 좀 바른다든지 진정 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건 아토판 제품인데 이런 것도 해서 추가로 해서 자기 전에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엄마 아빠가 피부에 좀 약하다,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 자녀가 좀 걱정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좀 더 케어를 좋은 걸 사서 미리미리 케어를 해주시고요. 트러블이 생기기 전에 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 피부에 발진이 보통 어디 생기죠? 목 주변이나 엉덩이, 뭐 기저귀 갈 때 그런 데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오더마 제품인데 체인징 인텐시브라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발진 크림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바를 때부터 피부가 되게 보호가 되는 느낌이고 많이 피부가 헐었을 때 그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크림이거든요. 요건 한번 다 발라볼 거예요. 들어보시면 장벽이 이렇게 생기는 느낌이에요. 우리 아이 엉덩이에 기저귀 발진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발라보세요. 아이들이 트러블 생길 때 미리미리 발라주시면 보호가 됩니다. 어때요? 바로 코팅이 되는 느낌이죠. 이게 기저귀 발진 크림이에요. 발진 크림. 그래서 이제 목이나 코 주변 침 흘리는 곳, 엉덩이, 그죠? 그런 곳에 발라주면 자기 전에 이렇게 발라주거나 아주 심할 때 발라주면 코팅이 돼서 계속 헐거나 그런 걸 좀 방지해주는. 정말 심하면 병원 가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 이런 걸로 충분히 되고요. 이것도 일단은 하나 정도만 구매하시면 오래 씁니다. 오래 쓰고 국지적으로 바른 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제 섬유유연제 있죠. 블랑. 이 제품 많이 유명한 제품이고 여러 제품도 많이 있어요. 예, 엄마 아빠가 쓰는 세제로 안 하시겠죠, 그죠? 세제나 섬유유연제 같은 거 안 하시고 유아용 세제는 더 부드럽고 천연 소재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씩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살균 세정제 항목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아이가 잡고 만지고 빨고 하는 것들, 뭐 놀이개라든지 뭐 집에서 하는 뭐 유모차 손잡이라 이런 것을 다 뿌릴 수 있게끔 해서 살균 세정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탁망이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별로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건 저렴해요. 얼마 안 하고 하니까 따로 준비해서 딱 묶어서 세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저귀는 각 회사마다 연개월부터 개월수별로 나오죠. 그래서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던 것 받아서 오고 추가로 이제 구매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기저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기저귀 항목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천기저귀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빨아 쓰는 거잖아요. 거의 일반 그 일회용 기저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일회용 기저귀 아무리 잘 나와도 단점은 통풍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통풍이. 피부 트러블이 많고 기저귀 발진이 심하고 하는 경우에는 웬만한 크림 로션 발라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경우만 천기저귀를 사용하셔야 돼요. 당연히 세트로 기저귀 커버라는 걸 같이 사야 되겠죠. 그리고 아기 비데는 요거죠. 요건데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수도꼭지에다가 틀어서 우리 아이가 뭐 응가를 하고 대소변을 했을 때 수도꼭지를 틀어서 아이를 눕혀서 머리가 여기 있고요.
다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죠. 틀어서 닦이는 거예요. 아이를 닦인 다음에 이렇게 걸어놓고 말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대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저귀 쓰레기통 항목이 나오는데 실링이 잘 되는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을 해놓으면 닫혀 있을 때 냄새가 좀 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개 정도 있으면 되고요. 뭐 양쪽으로 놓고 쓰실 것 같으면 필요에 따라서 써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라는 게 있는데 소파나 바닥 같은 데서 하게 되면 계속 허리가 아프니까 저런 기저귀 교환대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를 눕혀놓고 기저귀를 이제 교환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요거는 필수는 아닌데 저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써보시고 적당한 공간이 없다 그러면 사시면 되고 공간이 있다 그러면 바닥 또는 그 소파 같은 데 하면 되고요. 기저귀 교환대라고 이렇게 패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환대를 사서 요거 말고 더 쿠션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소파 위나 테이블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하면 교환대 대용으로 쓸 수 있겠죠. 판만 있으면 그렇게 준비하셔도 된다 보시면 되세요. 식기기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죠? 유아용 손톱깎이. 그래서 우리 손톱깎이 이런 건데 조그맣죠?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유아용 면봉. 근데 얇고 그다음에 코나 뭐 귀나 여러 가지로 필요할 때 아니면 연고 국지적으로 로션 같은 거 연고를 바를 때 요거 찢어서 바르면 되죠. 손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는 뭐 여러 개 있으면 좋겠죠. 계속 쓰는 거니까. 구강 티슈. 우리 아이 외출했을 때 계속 치카치카 해줄 수 없죠. 외출하고 나갔을 때 구강 티슈 입 안에 티슈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닦아주고 집에서도 치카를 못했을 경우에 구강 티슈로 대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잠들었거나 외출 시에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물티슈는 뭐 집에 항상 싸놓고 있으셔야지 아이를 키우면은 물티슈는 항상 준비를 떨어지지 않게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콧물 흡입기예요. 콧물 흡입기. 아이가 감기 자주 오죠. 그러면 코가 막혀 있고 하면 머리도 띵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하면 콧물 흡입기로 콧물을 빼주게 되면 호흡이 잘 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자동형도 있고 수동형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콧물 흡입까지 준비하시면 식기기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먹이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젖병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젖병.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140, 150, 170 정도 되는 요 정도, 이게 160인데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젖병이 있고요. 요거보다 더 큰 뭐 200, 240 요런 게 있어요. 요거는 태어나자마자 필요하겠죠. 보통 한 3개월까지 수량은 한 3, 4개 정도 작은 게 필요해요. 여기 안에 있는 젖꼭지는 개월수마다 0개월, 1개월, 3개월 다 적혀 있어요. 그 개월수마다 빠는 양도 다르고 먹는 양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나오는 그 Y자 칼집이 있어요. 그게 크기가 달라지고 빠는 양이 달라지니까 개월수에 맞게끔 하면 되고요. 젖꼭지는 노랗고 끈적끈적하면 바로 버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젖병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세척을 천천히 하고 해도 안에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스크래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교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으면 뭐 우유를 먹다가 아니면 모유를 거서 먹다가 보면 그 안에 틈에 아무리 잘 세척을 해도 뭐가 낄 거 아니에요. 계속 부식이 될 수 있고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면 그냥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 사이즈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먹는다,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4-5개 이상 준비하시면 되고 한 3, 4개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아이의 개월수에 맞게끔 크기에 맞게끔 하는 거는 배앓이 하지 않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면 젖병 브러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죠. 우리 주방에서 쓰는 거랑 같이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아이 거 전용으로 하면 되고 요거는 젖병 닦는 거. 요건 뭐죠? 네, 젖꼭지 닦는 거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제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쓰시면 되고 이 세제도 나와 있는 젖병 세정제라는 게 있어요. 젖병 세정제. 예, 요걸로 쓰시는 거예요. 식물 첨가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한테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젖병을 여러 개를 세척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독기에
소독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젖병을 좀 깨끗하게 말려줘야 돼. 이런 소독기들이 아주 고열로 이렇게 데피는 게 아니라 저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씻은 다음에 이렇게 건조대에다가 이렇게 젖병과 젖꼭지 이런 걸 다 널어서 건조시킨 다음에 저렇게 소독기에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소독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즘에 삶지 않는데 삶을 경우에 나는 삶고 싶다. 나는 가끔씩 몇 달 한번 삶아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같이 삶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독기는 유팡 소독기를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우리 경품이에요. 오늘 이분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 가져가실 거예요. 좋으시죠? 네, 볼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아이 젖병도 당연히 소독도 되고요. 아이 뭐 놀이개 같은 거, 뭐 딸랑이 같은 것도 같이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나중에 좀 컸을 때 뭐 수저가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다 소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소독기가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유축기 한번 볼게요. 유축기는 요건데 보통 유축기는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모유가 충분하지 않다, 모유가 항상 부족하다 하면은 사실은 그게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유가 좀 여유롭게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이 유축기를 통해 가지고 냉동 보관해서 나중에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양쪽을 골고루 수유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동이죠. 누르시면 되고 왼쪽 오른쪽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호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모유를 보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바로 모유를 먹일 수 있게끔 젖병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기계랑 연결을 해서 모유를 뽑을 수 있게끔 하고요. 요거는 모유 양이 좀 어느 정도 나오시고 미리미리 저축을 해 놓으시고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찾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양쪽을 골고루 나오게 하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보시고요. 요거는 미리 사놓지 마시고 사용하시면서 모유 수유하시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구매를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모유 저장팩이죠. 모유 저장팩. 저장팩은 따로 요즘에는 모유 저장팩만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미리 이렇게 보면 수량도 다 나오고요. 눈금도 다 나와요. 눈금 보시고 준비하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한 여러 장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따로 준비하니까 요것도 필요하고요. 요거는 또 오래 쓰니까 여러 장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유 쿠션 알아볼 거예요. 수유 쿠션. 수유 쿠션은 우리가 모유를 수유하다 보면 아이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쿠션을 하나 준비해 놓으면 아이도 편안하게 있고 엄마도 편안하게 자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쿠션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쿠션은 꼭 다 많이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쿠션 또는 이런 식으로 패드. 이게 아니면 이런 패드도 있으면 좋죠. 되게 가볍고 되게 푹신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모유를 좀 편안하게 아이도 편안하고 엄마도 편안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 쿠션도 필요하다. 다음 보면 분유죠. 분유는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주죠. 당연히 산부인과부터 시작해서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주로 이제 먹는 분유가 바뀌는데 그때 잘 먹으면 그 분유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입 브랜드들도 쓰고 싶으신 산모님들 계시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분유사마다 다르니까 미리 좀 파악을 해보시고 좋은 분유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아이한테 필요한 각종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모유 수유를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모유가 이제 부족하면 당연히 분유를 같이 먹여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모유 수유 끝나는 과정에서 분유 넘겨야 되니까 당장은 급하진 않지만 이렇게 미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탁 의자 한번 알아볼게요. 식탁 의자. 여기 있는 식탁 의자 요거는 스토케 제품이에요. 트립트랩이라고 하는 스토케 제품인데 뭐 야마토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척추, 허리, 그다음에 목 가눌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유식을 해야 되죠. 여기서 뭐 모유 수유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필요 없지만 아이가
독립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좋고요. 엄마 아빠가 또 음식 준비하고 뭐 나르고 할 때 아이가 식탁에서 뭐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벨트도 있고요. 이렇게 다 가드가 있어요. 가드로 다 보호해주는 이런 거에 앉혀놓으면 식사하는 시간이나 독립된 이런 걸 아이가 알게 되니까 이런 것도 또 필요하고, 생각보다 많은 그 부피를 차지하지 않으니까 한쪽에 놔두면 되고요. 또 접이형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요게 누워서 잠을 자면서 젖병을 먹는 것도 있고 세워서 식탁에서 먹는 것도 있고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먹이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